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5회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은 약간 이렇게 개념을 쓰는 거예요. 2008년도 상업정보 13번인데요. 자, 1번 보실게요.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는요, 국제금융시장의 변화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미국이나 중국의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는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나다의 설명에 적합한 용어를 각각 쓰고 그 설명에 적합한 용어를 각각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본 볼까요? 미국의 금융기관의 특정 담보대출로 특히 미국의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담보대출이 부실화됩니다. 이것은 미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얘기하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프라임 등급이 좀 약간 좋은 등급인데 그거 밑에 써보니까 그거보다 등급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프라임 등급 밑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거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여러분,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은행에서 9억 9천만 원을 빌려준대. 오, 그렇게 대출 많이 받아도 돼? 예, 걱정 없어요. 왜요? 아니, 당시에 그랬다는 거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10억에서 만약에 내가 9억 9천 받고 대출 받았어. 내 돈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야.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자,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서 만약에 20억이 됐다 합시다. 그럼 뭐야? 그치, 내가 1,000만 원 주고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20억이 돼버리면 팔면 20억을 받잖아? 그럼 거기서 빚 10억 갚고 나한테 떨어지는 거 10억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집값 상승할 때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약간 대출받기 어려운 그런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집값이 하락하게 될 때가 문제죠. 이게 버블이 거품이 꼈는데 버블이 꺼져요. 뻥 하고 꺼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득인데 디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채무자가 손해라는 거, 그거랑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약간 현금화 유동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증권화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골고루 막 갖다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이게 금융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엄청난 위협을 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요거, 최근 중국 정부가 증권시장의 거품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화량 조절 정책의 하나인데요. 중앙은행이 뭔지 모르지만 이 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통화량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 중앙은행의 요거 비율을 조정하는 거, 이게 뭐야? 그래요, 법정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거지.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필요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급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정도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답은 여러 은행들이 차관단을, 이게 돈을 빌려주는 집단을 형성해서 협조를 하는 거죠. 자, 공통의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같이 약간 힘을 합치는 거와 일정 금액을 융자해주는, 특히 중장기 대출 채권으로 주로 유로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을 할 때 사용된다.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은행, 신한은행 혼자서 장기에 막 20년 후에 받는 중장기 대출을 해주는데 200억, 만약에 1조를 해준다 합시다. 그럼 혼자서는 되게 쉽지 않잖아. 이 대규모 대출을 해주면 분명히 이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몇 개 은행들이, 여러 은행들이 같이 힘을 합쳐요. 협력을 해. 그래서 협조하는 금융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걸요 신디케이트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yndicated 금융. 자, 그래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1조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혼자 했다가 괜히 잘못 선택하게 되면 혼자 덤탱이 다 쓰게 되는데 n분의 1로 쪼개가지고 위험도 분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위험을 분산하게 되고요. 자, 위험을 분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대규모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 정리인데 서프라임 모기지, 지급준비율, 신디케이트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봐주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